여러분, 몸에 좋다 믿고 매일 삼키는 영양제가 사실은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35년 동안 환자를 진료해 온 내과 전문의 안중길입니다. 오늘은 제 양심을 걸고 절대 무심코 삼켜서는 안 될 영양제 5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영양제를 당장 끊어야 할지 알게 되고 매달 나가던 보조제 비용을 절반 가까이 줄이면서도 간과 심장의 부담을 덜어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74세 김정자 씨도 그랬습니다. 하루에 10가지 넘는 보조제를 챙기며 이제는 건강해지겠지라고 믿었지만 정기검진에서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와 놀란 마음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불필요한 보조제를 정리하고 음식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도록 조언하자 불과 2달 만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매달 20만 원 넘게 쓰던 비용도 절반 이하로 줄었고 소화불량과 피로감까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처럼 무심코 챙기던 알약들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건강과 지갑이 동시에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직접 환자들을 만나며 얻은 경험과 최신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삶에 바로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을 누구보다 빨리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영양제는 바로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2가지를 강력한 항산화제라고 부르며 노화를 늦추고 암을 예방한다고 믿습니다. 실제로도 수십 년 전에는 전 세계 의학계가 이런 효과를 크게 기대했습니다. 제약사들은 활성산소를 없애면 노화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쏟아냈습니다. 광고에서는 마치 이 알약만 삼키면 젊음을 되찾고 혈관이 깨끗해지는 듯 홍보했지요.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발표된 대규모 연구들은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대표적으로 1996년에 발표된 ATBC 연구에서는 흡연 남성 3만 명에게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장기간 복용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베타카로틴을 먹은 그룹에서 오히려 폐암 발생률이 18% 증가했고 사망률까지 높아진 것입니다. 또 다른 대규모 연구인 HOP-TO 시험에서도 고용량 비타민 E를 장기간 복용한 집단에서 뇌출혈 위험과 신부전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저 역시 진료실에서 이런 결과와 맞닿은 사례를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68세 이모 씨는 흡연을 하면서도 건강을 지키겠다며 매일 고용량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복용했습니다. 이거라도 먹어야 폐가 버텨주지 않겠습니까? 라며 웃던 분이었지만 몇 년 후 결국 폐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원인이 보조제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구와 임상 경험을 종합해보면 결코 무관하다고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비타민 E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량은 세포막을 보호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지만 고용량 보충제는 혈액 응고 과정을 방해해 뇌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70대 여성 환자는 수년간 고용량 비타민 E 보충제를 복용하다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가족들은 건강하려고 먹은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며 오열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항산화 효과를 원하신다면 약국에서 파는 알약이 아니라 식탁 위 음식에서 찾아야 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아몬드, 해바라기 씨, 아보카도 같은 견과류와 과일에는 자연스럽게 균형 잡힌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영양소와 함께 어우러져 조화롭게 작용하기 때문에 과잉으로 인한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항산화제는 약국이 아니라 식탁에서 찾으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로 살펴본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은
과유불급의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부족할 때만 필요한 만큼 보충해야 하는데 많을수록 좋다는 착각이 오히려 병을 불러왔던 것이죠. 이제 두 번째로 절대 조심해야 할 보조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칼슘 보충제입니다.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 누구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약국이나 마트에서 가장 잘 팔리는 보조제 중 하나가 칼슘제입니다. 특히 60대 이후 어르신들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을 많이 먹어야 한다는 말을 굳게 믿고 계시지요. 하지만 문제는 칼슘을 어떤 형태로 얼마나 섭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칼슘과 알약으로 먹는 칼슘은 몸속에서 전혀 다르게 작용합니다. 인천에 사는 70세 이영순 씨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골밀도 검사에서 초기 골다공증 소견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후 하루 2번씩 칼슘제를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하루 섭취량이 2000mg이 넘을 정도였지요. 이 정도면 뼈가 단단해지겠지라며 안심했지만 몇 년 후 갑작스러운 흉통과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 심장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고 의사는 심근경색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뼈를 지키려던 노력이 오히려 심장을 위협하게 된 것이지요. 실제로도 이런 결과는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혈중 칼슘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면 남는 칼슘이 뼈로만 가는 게 아니라 혈관벽에 침착되어 혈관을 석회화시킵니다. 뉴질랜드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칼슘 보충제를 매일 복용한 여성 집단에서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30% 이상 높아졌다는 결과가 발표되었고, 미국 하버드 의대의 장기 추적 연구에서도 고용량 칼슘제를 먹은 노년층에서 혈관 석회화 속도가 빨라졌다는 사실이 보고되었습니다. 뼈는 단단해지지 않았는데 오히려 심장이 굳어버린 것입니다. 또 다른 위험은 신장입니다. 칼슘이 과도하게 몸속에 들어오면 일부는 소변으로 배설되는데 이때 잘 녹지 않고 결석으로 굳어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75세 남성 환자는 하루 3알씩 칼슘제를 복용하다가 갑작스러운 혈뇨와 옆구리 통증으로 응급실에 왔습니다. 검사 결과 큰 신장 결석이 발견되었고 결국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골다공증 예방하려고 먹은 건데 이런 고생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칼슘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자연스러운 섭취 방식입니다. 멸치, 두부, 시금치, 브로콜리, 유제품 같은 음식에는 칼슘이 풍부하면서도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몸은 필요할 때 조금씩 꺼내 쓰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반면 보충제 알약은 짧은 시간에 혈중 칼슘 농도를 급격히 올려 혈관과 신장에 무리를 줍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노년층에서는 그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칼슘 보충제를 대체할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첫째, 음식으로 섭취하기입니다. 멸치 한 줌, 두부 반 모, 우유 한 컵이면 하루 필요량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둘째, 햇볕 쬐기입니다. 칼슘이 흡수되려면 비타민 D가 필요한데 하루 20분 정도 햇볕만 쬐어도 충분히 생성됩니다. 셋째, 체중부하 운동입니다. 뼈는 단순히 칼슘만으로 단단해지지 않고 자극을 받아야 유지됩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근력 운동은 뼈를 튼튼하게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국보다 먼저 운동화를 찾으십시오. 알약 대신 멸치와 두부, 햇볕과 운동이야말로 진짜 뼈 건강이 비결입니다. 뼈 건강을 위해 칼슘제를 무조건 많이 먹어야 한다는 믿음은 위험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의사의 권고에 따라 최소한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보조제는 우리 주변에서 특히 인기가 많은 은행잎 추출물, 흔히 진코지아이엔케이지오라고 불리는 영양제입니다. 광고에서는 기억력이 좋아진다, 치매 예방에 탁월하다, 혈액순환을 개선해 머리를 맑게 한다는 식으로 홍보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는 어르신들에게 이보다 매력적인 문구가 또 있을까요? 그러나 의사로서 저는 반드시 말씀드려야 합니다. 은행잎 추출물의 효과는 과장되었고 위험성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76세 최영호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치매만큼은 걸리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은행잎 추출물을 5년 넘게 꾸준히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집에서 가볍게 넘어져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 없어 보였지만 출혈이 멈추지 않아 결국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출혈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장기간 복용한 은행잎 추출물이 혈소판 기능을 억제해 출혈이 심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은 알약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만든 셈이었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 와파린, 클로피도그렐 같은 항응고제를 함께 복용하는 환자가 은행잎 추출물을 같이 먹으면 출혈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실제로 저는 치과 발치나 소규모 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혹시 은행잎 보조제 드시나요? 라고 반드시 확인합니다.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기억력에 좋다기에 매일 먹는다고 대답하시는데 그 순간 저는 수술 전 반드시 중단하도록 권고합니다. 작은 시술조차 큰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효과는 어떨까요? 일부 초기 연구에서는 은행잎 추출물이 뇌혈류를 개선해 인지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대규모 임상시험들은 결과가 달랐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이 주도한 GM 연구 GINKGO Evaluation of Memory Study는 3,000명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6년 동안 은행잎 추출물을 복용하게 하고 치매 예방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치매 발생률은 은행잎을 먹은 그룹과 먹지 않은 그룹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즉, 장기간 복용해도 치매 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것입니다. 유럽에서 진행된 또 다른 연구에서도 경도 인지장애 환자에게 은행잎 추출물을 투여했지만 위약가짜 약과 비교했을 때 뚜렷한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국 세계적인 신경학회와 치매 관련 가이드라인에서도 은행잎 추출물을 치매 예방 목적으로 복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불확실하고 출혈 위험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치매는 알약 하나로 막을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활 습관이 훨씬 강력한 예방법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뇌혈류를 개선하고 사회적 교류는 뇌를 자극하며 지중해식 식단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매일 30분 걷기, 가족과의 대화, 채소와 생선 위주의 식사, 이런 것들이야말로 치매 예방에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기억력에 좋다, 치매를 예방한다는 말에 혹해 은행잎 추출물을 드시고 계신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고 출혈 위험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본 환자들처럼 작은 사고가 큰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결코 기적의 알약이 아닙니다. 걷고 배우고 대화하고 균형 잡힌 음식을 먹는 것이 진짜 치매 예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보조제는 바로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입니다. 보통 헬스장에서 젊은 사람들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 마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요즘은 노년층에서도 근육이 빠지지 않게 해준다는 광고와 홍보에 영향을 받아 꾸준히 찾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물론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고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을 예방하려면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문제는 필요 이상으로 고용량을 보충제 형태로 섭취할 때입니다. 부산에 사는 74세 김동현 씨는 건강 프로그램에서 노인도 단백질을 매일 보충제로 보충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하루 2번씩 단백질 파우더를 섭취했습니다. 몇 달 동안은 몸이 튼튼해지는 듯 했지만
점점 피로감이 심해지고 구토 증상까지 나타나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원인은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였습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며 생기는 노폐물을 신장이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서 손상이 진행된 것이지요. 이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고령자에게 고용량 단백질 보충제가 신장 질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는 여러 차례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이미 고혈압, 당뇨, 신장 기능 저하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단백질 과다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신장은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긴 노폐물을 배설하는 기관인데 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면 손상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또한 단백질 파우더에는 단백질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공 감미료, 첨가제, 보존제 등 다양한 부영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해외 제품에서는 납이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 오염이 검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소비자 연맹의 조사에서는 시판 단백질 보충제 중 일부에서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년층은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근육을 지키는 것은 파우더가 아니라 식탁입니다. 달걀, 생선, 두부, 콩, 살코기 같은 자연식 단백질이 훨씬 안전하고 균형 잡힌 섭취 방법입니다. 실제로 80세 여성 환자 한 분은 단백질 파우더 대신 매일 달걀 1개, 두부 반모, 생선 2토막을 식단에 포함시키도록 제가 권유했습니다. 1년 뒤 근감소증 위험이 컸던 그분의 근육량은 눈에 띄게 회복되었고 신장 기능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환자분은 선생님, 이제는 알약보다 반찬이 훨씬 믿음직스럽습니다. 라며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단백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 고용량을 보충제로 섭취하는 것은 몸에 부담만 줄 뿐입니다. 특히 신장에 이미 문제가 있거나 당뇨 고혈압을 앓고 있는 노년층이라면 단백질 파우더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근육과 건강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파우더 대신 자연식을 선택하십시오.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라면 단백질 보충제 없이도 충분히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단백질은 약이 아니라 음식으로, 근육은 파우더가 아니라 생활 습관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5번째 보조제는 바로 무분별한 종합 영양제 패키지입니다. 요즘은 건강 세트, 올인원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하루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들어있다고 강조하며 수십 가지 성분을 작은 봉지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고에서는 이제 고민하지 말고 하루 한 팩으로 완벽하게 챙기세요 라는 문구를 내세우지요. 하지만 저는 환자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편리함이 함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65세 한미숙 씨는 피곤함을 해결해 보겠다며 매일 12알이 들어있는 종합 영양제 패키지를 복용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원인을 추적해 보니 패키지 속에는 필요 없는 고용량 비타민과 간에 부담을 주는 성분들이 섞여 있었던 겁니다. 건강을 위해 먹은 것이 오히려 간을 지치게 만든 셈이지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70대 김모 씨는 혈압약과 당뇨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었는데 건강을 위해 종합 영양제를 추가했습니다. 그 속에는 은행잎, 오메가3, 마늘 추출물 등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성분들이 모두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잇몸 출혈이 멈추지 않아 치과 치료조차 힘들어졌고 약과 보조제가 충돌해 심각한 부작용을 만든 것이지요. 종합 영양제 패키지의 문제는 단순히 중복에만 있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필요한 영양소는 다릅니다. 하지만 패키지는 무조건 정해진 성분을 한꺼번에 밀어넣기 때문에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영양소가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몸은 감당하지 못하고 간신장이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영양제는 알약이 아니라 음식에서 얻는 것이 기본이어야 합니다. 종합 영양제 패키지를 먹는다고 해서 건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몸이 필요하지 않은 성분들이 한꺼번에 들어와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양제는 꼭 필요한 경우 의사와 상의해 최소한으로 선택하십시오. 예를 들어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분이라면 칼슘과 비타민 D 채소 섭취가 부족하다면 비타민 C, 채식을 오래 해온 분이라면 비타민 B12 정도만 필요한 만큼 보충하면 충분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맞춤형입니다. 남들이 다 먹는다는 이유로 종합 패키지를 삼키는 것은 위험한 선택입니다. 특히 한 번에 다 해결된다는 달콤한 문구는 상업적 유혹일 뿐 의학적 진실은 아닙니다. 오늘 저는 제 65년 인생과 35년 의사 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절대 무심코 삼켜서는 안 될 5가지 보조제,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칼슘 보충제의 과다 섭취, 은행잎 추출물,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 그리고 무분별한 종합 영양제 패키지. 이 5가지는 몸에 좋다 믿고 먹었지만 실제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알약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건강은 식탁의 음식, 매일의 걷기, 햇볕 아래에서 합성되는 비타민 D,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의 웃음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환자들에게 또 제 자신에게 평생 강조해 온 원칙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라도 드렸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그것은 무료이지만 앞으로도 평생 의사가 직접 전하는 귀중한 건강 정보를 가장 빨리 받아보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신다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놓치지 않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 주십시오. 내가 먹어본 보조제 중 불필요하다고 느낀 것 혹은 도움이 되었던 생활 습관을 적어 주신다면 다른 분들에게 큰 힘과 지혜가 될 것입니다. 댓글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과 작은 실천이 건강한 삶을 만드는 가장 큰 비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양심 어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